네, 지금은 필리핀 현지 시각으로 아침 6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보라카이 동쪽 바다죠. 블라복 비치예요. 해가 벌써 중천에 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보라카이 하루도 시작이 되는군요. 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국제화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해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화제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 중에서 혹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쪽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께 도움이 좀 되고자 필리핀 동남아시아 현지 직원 다루는 방법 그 두 번째 이야기란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느냐? 약 4개월 전에, 그러니까 저의 초창기 영상 때 보면 동일한 비슷한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참고가 더 되실 거고, 그때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그 필리핀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어떠한 그 멘탈이나 마인드 요 부분을 좀 떼어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다뤄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뭐 꼭 동남아가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든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에는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현지 로컬 사람들의 습성, 습관, 문화, 또 마인드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어떻게 현지인들을 관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살아보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살아보시면서 직접 그 현지인들과 부딪혀 보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 직접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1년, 3년, 5년, 10년. 근데 뭐 10년 후에 내가 얘네들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제 사업해 보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직접 경험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업체 혹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비슷한 길을 먼저 갔던 선배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한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여쭤봐 주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국제화제님은 필리핀에서만 사업하시지 당신이 뭐 태국인이 베트남인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아는 거 아닌데?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법률이나 교율이나 이런 게 법규나 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긴 하지만 이게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내가 물론 사업을 하는 곳은 이거 필리핀 현지이지만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동남아시아 쪽에 사업을 하는 우리 동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보면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갯길 도길 차이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이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남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좀 따뜻한 나라라 그런지 게으르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센서티브하다. 저 오늘 얘기할 건 요 마지막에 그 자존심이 세고 센서티브한 요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정말 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베트남 같은 경우 정말 자존심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미국과 다이다이로 붙어서 이긴 나라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웬만해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태국도 자존심이 세요. 태국 사람들도. 왜냐면 태국은 지금도 왕조가 있거든요. 그 왕족을 지킨 그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식민 열강으로부터 태국이라는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하여튼 필리핀은 뭐 그런 자존심이나 프라이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3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또 미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필리핀 근대사에 거의 400년 이상을 식민지로 살아왔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보다 어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그 똥 자존심, 이거 되게 셉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아무튼 자존심은 더럽게 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리고 호방하지 않아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밝아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우리가 태국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태국을 미소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태국보다도 오히려 필리핀어들이 더 밝은 것 같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호방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굉장히 꽁합니다. 그 호방한 거는요, 북쪽 사람들, 이를테면 한중일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중간인 것 같고, 중국도 그 북방 중국 있잖아요. 몽골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북 삼성 그쪽 사람들이 되게 호방합니다. 북경 텐진 이쪽 사람들도 호방하고. 근데 남쪽은 안 그래요. 남쪽 뭐 광동, 광서, 대만, 홍콩 호방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때요? 쪼쫀하잖아요. 꽁해가지고. 네, 정말 일본 사람들 그런 부분 또 되게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쵸,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동남아가 우리 한국보다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호방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센서티브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건드려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과 이런 그 센서티브한 거, 민감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쪼존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마음에 꾹 담아두고.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그 센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과 직원들도 불화가 심하고 직원과 사장과도 불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예인데, 하여튼 특히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도 저에게 되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잘해주잖아요. 어떤 직원이 예뻐, 일을 잘해. 그래서 잘해주고 총애해주고 예뻐해주고 신뢰해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장님이 나를 신뢰하고 예뻐하는구나, 와, 사장님이 나 없으면 이제 사업 안 될 거야, 나한테 뭔가 큰 일을 맡길 거야, 그래,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거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와, 이 직원이 되게 센스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정직하고 열심히 잘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를 불렀어요. 제가 불러서, 야, 너 되게 일 열심히 잘한다. 너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너로 하여금 한 파트를 맡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 매니저 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열심히 해. cheer up, 오케이? 화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좀 북돋아 주잖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열심히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해서 매니저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매니저인데 매니저야. 이미 매니저가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포지션을 준 것도 아닌데, 주변 그 워킹메이트들, 그 동료들한테 이미 자기가 막 매니저인 것이냐 거들먹거리고, 니네 알지? 사장님이 나 되게 예뻐고 총애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필리핀어들이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되게 또 예민하고 질투가 심하고 이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직원 간에 불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먼저 온 직원, 뭐 얘보다 6개월이고 1년이고 먼저 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본인이 일을 잘 못해서 사장님이나 경영진들로부터 귀여움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야, 얘는 나보다 6개월이나 늦게 왔는데 사장님이 벌써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야, 얘는 이런 식으로 막 질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필리핀어나 동남아시아 친구들의 이런 자존심이나 이 센 자존심, 그리고 또 이런 질투, 이런 센서티브한 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되겠는가? 저는 좀 제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 친구들이 농담도 잘하고 되게 밝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막 직원들한테 뭐 엄하게 대하기보다는 좀 형처럼, 또 뭐 삼촌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좀 편안하게 대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갔더니,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 직원도 있어요. 근데 소수고, 대부분은요, 가족적으로 갔더니만 가족처럼 일을 등한시하더라. 책임감이 없더라. 예, 막 그냥 우리 사장님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또 실수하고, 저는 늘 용서하고 항상 기회를 주는 편이었거든요. 또 실수해도 또 용서를 하시고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용서하면, 사장님이 내가 이런 실수해도 용서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또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사장님이 기회를 또 주셨네, 저 양반은 또 기회를 줄 거야, 또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특히 필리핀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서 6년 차인데, 뭐 중국에서는 이미 제가 1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직원들을 다뤄야 될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도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아직까지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제가 조금 엄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보다는, 물론 가끔가다 사장님도 좀 긴장을 풀어주고 농담도 툭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조금 위험 있게, 조금 무겁게, 가볍지 않게 가면서 확실하게 직원이 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팁을 주던
아니면 뭐 약간의 보너스를 주던 그 보너스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직원이 일을 잘하거나 퍼포먼스를 내거나 뭔가 내 마음에 들게 했거나 조금 고생했을 때 한국 돈으로 뭐 5,000원, 만원 이거 한국 직원들한테 이 돈 팁으로 줬다가 보너스로 줬다가 욕먹죠. 장난해? 뭐 이런 분위기지만 여기서는 인건비가 워낙 동남아가 싸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되게 좋아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잘했을 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시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응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트를 준비했어요. 반성 노트라고. 그래서 업장마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반성 노트가 뭐냐,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면 여기다가 다 써라, 다 적고 몇 월 며칠 날 뭐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뭐 늦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품을 하나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파손을 시켰다거나 직원 간에 뭐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다 적고 나서 기승전결 적고 내가 인정합니다, 사인해.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노트는 내가 너희들을 옥죄이려고 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이걸 쓰라는 거다. 난 내가 정말 싫어한다.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여기 쓰면 물론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으나 여기에 니네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쓰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이 노트를 보고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쓰면서 사인을 하면서 다시는 반복적인 어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너희 스스로가 다짐할 거 아니냐. 써라. 이거는 좋은 의미의 노트다라고 해서 줬더니 아이들이 저희 직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자기가 몇 시 좀 늦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라마다 노동법이 다 다르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노동법이 되게 세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들이 아마 사회적 시스템은 되게 허술하지만 이런 법들은 되게 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노동법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직원을 해고를 시키거나 뭔가 했을 때 다 근거가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요 반성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다. 여러분께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장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무조건 기록을 남기라고 했잖아요. 예, 반성 노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현지 직원, 현직 중간 관리자를 둬서 웬만하면 로컬 사람으로 하여금 로컬 관리를 하게 하세요. 로컬 사람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 현지 중간 매니저를 잘 뽑으셔가지고 이 친구한테 악역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뭐 세세하게 직접 모든 그 현지 직원들의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일일이 그러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감정적 소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뭐 아까 말했던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 애들이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세무서에 뭐 뭔가를 또 제공한다거나 뭐 이민국에다가 뭔가를 한다거나 뭐 노동국에 뭘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어떤 보복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좀 순해 보이고 잘 웃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안 좋은 악역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하고, 사장님은 뒤에서 항상 약간 묵직하면서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인정이 있는, 그리고 뭔가 기대고 싶은 어떤 기둥 같은 존재, 어떠한 그런 나에게는 버튼목 같은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직원이 잘하는 직원이요, 정말 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누가 정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그때는 화끈하게 여유가 되신다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현지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정확하게 받으면 또 그런 걸 마음으로 알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여기 직원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거만해지고 어쩔 때는 이런 그 사장이나 업주한테 대드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대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믿었던 매니저인데 이 친구도 점점점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항상 사장님이 날 믿고 나를 도와주고 날 총애한다. 그러면서 점점 애티튜드가 변하고요. 직원들한테 보고가 와요. 사장님, 그 우리 매니저님이 변했네요. 사장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예전에 이제 일을 내가 있든 없든 너무 잘했는데 사장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너무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 질투심 때문에 또 저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꼰지르는 거죠.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제가 랜덤으로
저희 업장에 갑자기 제가 들이닥쳐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국제화제를 안 보고 이상한 아재 보고 있고 국제화제 봤으면 내가 용서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몇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저 사장님 앞에서 또 막 또 잘하는 척하고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제가 컴플레인했을 때 감정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랑 나랑 여기까지인 것 같다. 물론 저는 그 친구 해고를 시켰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동남아시아 친구들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잘잘못을 명확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잘했을 때는 정말 당근, 잘못했을 때는 확실한 채찍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반성 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였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현지인으로 하여금 현지를 관리하게 하라. 이거 되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 현지 이 관리자가 또 여러분들한테 대들거나 막 태도가 바뀌니까 이게 진짜 이 외국 사람도 그렇고 이 여기 필리핀 로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 중간 매니저 찾는 게 너무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매니저. 네, 일 잘하고 성실하고 센스 있고 정직한 이런. 근데 아무튼간에 웬만하면 현지 직원한테 현지인을 관리하게 하고 특히 안 좋은 것들 악역을 그 현지 직원한테 맡겨라. 현지인들끼리는 다 그게 소통이 되거든요. 사장님은 웬만하면 선한 역할, 좋은 역할 하시고 항상 직원들이 기대고 싶은 그런 기둥 같은 존재로 남아 계셔라. 뒤에서 감정적인 소문 많이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국제화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댓글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해외에 계신 분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직원 다루는 경험들을 그것이 성공적인 경험이었든 아니면 나 이렇게 했더니 난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 수 배우고요.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또 여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경험들을 공유하면 또 서로 공부도 될 수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경험을 남겨주세요. 네, 국제화제였습니다. 제가 이 직원들 다루는 방법은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시리즈처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